자, 오늘 뭐 솔직히 하루 종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제 기준입니다만 주력 포트폴리오에서의 흐름은 좀 많이 아쉬웠던 하루가 되죠. 그나마도 변동률이 그렇게 월등히 크진 않아서 다만 이제 SM이 어제 그 강한 뭐 반등 추세를 줬는데 역시나 또 눌렀어요. 뭐 어차피 이 시나리오 부분은 주말 뭐 강연회 때도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 일요일 날 야간 방송에 이제 뭐 교육을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SM의 기준은 일단 12만 원 밑으로는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카카오 쪽의 기준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은 카카오든 하이브든 둘 다 누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은 주가 조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요인을 피해가는 거죠. 뭐 아니, 내가 손해 보고라도 팔겠다는데 예를 든다면 내가 팔아서 주가를 눌러버렸고 난 주가 누르려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난 팔고 싶어 판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법적인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막 주가를 조작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라오면은 너무 고가의 매수 청구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자, 나 이 가격에 매수 해줄게요. 뭐 이렇게 하기에는 주가 너무 올라가 있어도 부담이 되잖아요. 어떤 흐름에서든 일단은 12만 원 요 근처 요 라인에서는 월요일부터 재차 신규 편입가 없으신 분들 추가 편입으로 뭐 비중을 확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위치고 일단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제처럼의 흐름 또 오늘처럼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고점에서 뭐 일정 범위 덜어내고 그 아주 좁은 공간이죠. 그런 전략도 구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슈가 끝나서 변동성이 아래로 밀려 내려온다. 매수 청권 행사가 없으니까 그런 흐름보다는 일단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금 그 변동성이 윗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하여간 저거는요, SM은요, 변동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으니까 비중 뭐 최대한 좀 조절 잘 해놓으시고 우리가 마지막 자락에 어찌됐건 들어간 물량이 13만 원 그 기준이죠. 지금 이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나 있는 건데 돌려질 때 흐름도 가볍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결론적으로는 뭐 몇십억 정도의 SM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도 이슈가 돼서 주가 반등 탄력이 좀 강하게 연출된 것처럼. 자,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기준은 오늘 그 두산인프라코가 결국은 또 9천 원 미만으로 미끄러지고 마감이 됐는데 조금 이따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뭐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 그에 대한 또 어제 같은 경우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9천 원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대처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이 상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비중 또 차익 실현해서 덜어놓고 이런 기준도 설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9,630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이에요. 목요일 같은 경우 말도 안 되는 변동이었고. 자, 그리고 변동이 이제 좀 커져 있는 쪽 오늘의 기준에서 변동이 좀 커져 있는 쪽은 비중 그래도 뭐 3% 갖고 있는데 굳이 뭐 손실 보고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했는데 현대제철이에요. 시장 영향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는 과도하다. 갭을 만들어줬던 그 위치 있죠. 화요일 날 기준. 그 양봉을 뭐 개인들이 잡아 끌어올려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반발력 나오면은 어차피 변동성 매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3% 기준이지만 심사숙고해서 돌려놓을 때 거래 역시 보고 차익 실현 잘 해나가는 쪽으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까지 다 놓고 볼 텐데 주봉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놓고 봐요.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나 IT 쪽이 굉장히 좀 또 많이 눌림 조정을 받았는데요. 주간 단위에서 놓고 볼 때 시장의 지수 이렇게 뭐 시장이 또
바보 같은 모양새를 나타낼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만 니케이 쪽이 1.29% 금요일 날 장 마감을 했는데 또 미국장도 나쁘지 않아요. 탄력 받고 마감되고 그리고 나서 선물 쪽 나쁘지 않은데 뭐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약세죠. 그 이유는 알고 계시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니까요. 나는 이것만 얘기하면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요 강연에도 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먼저처럼 그 기준은 다 잡아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요. 시황 부분 내용이 너무 많아질까요? 그러면 어찌됐건 뭐 차트 다 자릅시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못 쓰더라도 강연에서는 활용을 할 거니까 기본적인 시황은 좀 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유로스탁 50 주봉 그리고 월봉으로 해야 되나? 월봉 25년 이후에 두 개 자르세요. 그렇게 해서 지시를 해주세요. 방송팀 쪽에서도 다 달라붙고 인원 뭐 도저히 안 나오면은 시간이 다 달라붙어서 월봉 15년 12월부터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7월부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로스탁 50, 그 다음에 독일, 독일도 사상 최대치고 좀 뚫어버렸어요. 뚫었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월봉으로 봐야 돼. 5% 눌려 있고 유로스탁 50은 3.56 눌려 있고 프랑스는요. 프랑스 까끄는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FTSE도 돌파했습니다. 영국까지 다 잘라야 돼요. 그렇게 보시고 미국장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나스닥 왜 나스닥하고 우리나라를 꼭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준은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8%란 말이에요. 최근에 더 강했기 때문에 더 강해져 있나 한번 볼까요? 비중이 더 높아지면 더 강해졌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은 일단은 37.75로 좀 줄었네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38%뭐 최근에 2차전지하고 IT 강했기 때문에 38% 위쪽을 좀 지지해 주나 했더니 일단은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강했고 2월달 들어서는 뭐 2차전지도 LG는 솔루션이 이런 쪽이 좀 눌려 있어서 결론적으로 37.75%뿐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나스닥하고 비교하냐 이거야. 그렇게 따지면 대만이 기술주의 비중이 월등히 높죠. 근데 여기는 16%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하면 2,700, 2,80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지금 더 미끄러져 있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S&P 500 지수도 16%.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700, 2,800포인트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 니케이 쪽을 놓고 보시면요.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금 3,000포인트여야 돼요. 니케이랑 비교를 하면. 유럽이랑 비교하면 우리는 3,300이고 다우랑 비교했을 때도 얼마? 3,000포인트. 그러니까 다우도 지금 눌려져서 10%지 하반기 기준에 돌려놨을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렇다면은 6% 고점 대비 6%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약세인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약세에 대해서 아침마다 또 장 끝나고 보도자료 나오죠. 증권사 코멘트 나오고 그걸 인용해서 보도자료 나오고 그거를 야간 방송에 갖고 나서 떠들어대요. 야간 방송에서.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를 오타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자분이. 기자가 써놓은 거 그걸 읽고 그러면 가장 웃기다는 게 미국의 긴축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 그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따졌을 때 폭락인가요? 우리나라 지수처럼 2,400포인트 연출돼 있나요? 고점 대비 26% 빠져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2015년 12월 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죠. 경기가 그만큼 좋아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2015년 12월에. 그리고 금리 올린 스타트 지점으로 잡으면 2004년 6월에 올렸으니까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당시가 1980. 그럼 지금 한 2%, 3%, 20%, 30% 정도뿐이 못 올라온 거고
25%뭐 이렇게. 다우지수는 114% 종가의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은 180%예요. 저점 대비. 그러니까 비교할 근거도 안 돼. 우리보다 뭐 또 아시아보다 유럽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려 놓아진 상태죠. 우린 유럽하고 비교해도 돼요. 왜?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으니까 미국장보다.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있는 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긴축을 해서 미국이 긴축할 수도 있어서 그럼 미국장이 박살나야지 막말로. 미국장은 멀쩡한데 왜 우리나라만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 또 뉴스 나온다고요? 뭐라고? 이거 긴축에 대한 미국장 멀쩡한데 왜? 두 번째는요.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 끝나지? 아니 유럽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 한번 보실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한 달에 빠진 게 13.98까지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주간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만 5%씩 빠졌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루에 주간 단위 10%.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계제가 안 돼. 여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고점 대비 5%. 프랑스 까끄는요. FTSE와 함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근데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 종전 언제 끝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너무 확인도 안 해본, 검증도 안 해본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 잡아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것만 기준 잡으면 삼성전자 지금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보다 월등히 강합니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다.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하다. 저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시장이 지금까지도 2,500을 못 돌리고 있고 2,400이 깨지네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지난 7월 고점 다 넘겨놓고 10월 고점 다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눌린 폭입니다. 마찬가지 하이닉스 고점은 못 넘겼지만 이 수급으로 보시자고. 수급으로 삼성전자도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다들 올려놓은 거고 맨 밑에 줄 선이 개인들 누적 수급이에요. 하이닉스도 결론적으로 올해 들어서만 30% 들어 올리고 눌린 폭이에요. 시장 대비 월등해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기 가장 먼저 15만 원 고점 뚫어놓고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이에요. LG전자는 뭐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전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DB하이텍 최근 들어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LG화학 부분도 시장 대비 약세일 것 같아요. 얘가 하반기 이후에 지금도 34%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시장 대비 강합니다. 추세 약하지 않아요. 현대차 12월 말 저점 미국의 8월 달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쨌든 미국의 중간 선거 관련된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그러나서 수급 개선되면서 그 주가가 사상 최대치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사상 최대치. 바닥 찍고 나서 일단은 15% 들어 올린 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그 흐름입니다. 기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지금 버거운 것이 1월 중순 이후에 2차 전지 그리고 IT 여전히 그 흐름 속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나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 이런 쪽이 거의 변동이 없이 또 저점이 일부 낮아진 그런 흐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버거운데 대신에 비중은 일부라도 이제 우리가 좀 줄여놓은 상태죠. 그 비중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비중을 또 조절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SM. 결론적으로 뭐 실적과 이제 수급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현대 두산 인프라코까지 같이 이제 다 들여다본 부분인데 이 부분에 현대두산 인프라코도 이제 뭐 저것이 교수형 아니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대제처럼 뭐 우리 주력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어찌됐건 변동성으로 들어갔으니까 다음 주에 빠르면도 아니고 다음 주면 당연히 돌려놓지 않겠어요.
당연히 거래 수반되고 강세를 띄었다가 눌림 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 하여간에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1월 달에 가장 먼저 들어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놓고 그러고 나서 눌림이에요. 응? 하반기 이후에 114% 올라와 있습니다. 하반기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얘를 지금 뭐 약하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고점 대비 눌려 있더라도 그렇게 약한 건 아닙니다. 매매가 원활하시면요, 뭐 2월 내내 공략했던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수급 보세요. 수급. 응? 수급이 좀 다소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우린 차익 실현 잘했을 뿐이에요. 16만 3천 원에 에코프로 BM 전량 정리가 된 상태이고 언제든 뭐 재편입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온다면 재편입하겠죠. 에코프로는 조금 일찍 21만 원대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뭐 또 개별 매매도 기준을 잡으셨고 2차 전지 기준은 그래서 LG화학 1순위, 2순위 포스코케미칼, 3순위 LNF로 좀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LNF 오늘도 꼬리가 일부 달렸지만 장중 5%의 가격 반발력.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수급도 덜 꼬였는데 조정폭은 굉장히 크게 눌려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면 큰 장족형의 도지 양상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든 아래든 굉장히 세게 움직인다 그랬어요. 세게 움직입니다. 힘겨루기가 엄청나게 팽팽하게 있었고 그게 끝난 이후에는 위든 아래든 세게 움직여요. 세게 움직이는데 위가 아래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수급이라면 또 2차 전지의 순환성이라면 위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하고 이제 바이오니아도 갖고 있는데 얘도 지금 장족형의 도지예요. 위일까 아래일까의 기준에 역시나 수급을 놓고 따졌을 때는 위일 가능성이 높죠. 유지하면서 변동성 매매 기준만 잡습니다. 비중을 어지간해서는 확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염두에 두시고 그나마 오늘 하방에서 더 미끄러지지 않고 일부라도 돌려놔서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도 일단은 제로 베이스 전량 차익 실현하고 들여다보는 기준 거래대금은 거래량은 조금 더 터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의 위치니까 펀더멘탈은 검증받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펀더멘탈은 검증받아야 돼요. 거래 부분이 어제부터 급격히 터졌고 어제 우린 붙었고 따라 붙었고 오늘 차익 실현 전량했고 마무리 깔끔한 거죠. 이 종목은. 그리고 그 밖의 종목은 지금 비중을 갖고 있는 쪽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수페타시스 비중은 5%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건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거?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그래서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이 되고 그리고 고점까지 23%까지니까 대략 한 16% 정도 수익이 난 건가요? 8,610원에서부터 1080원까지. 그러면 1080원이면은 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1080원 아이고 10,080원 마이너스 8,610원 나누기 8,610원은 17% 수익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라붙고 매매를 했고 그렇게 해서 뭐 만원 목표 주가를 뛰어넘어서 1080원이 됐고 그러면은 밑에서 이제 9,650원에 그 고점 찍고 밀렸을 때 차익 실현을 절반 하신 부분이 있다. 공식적으로 절반 차익 실현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9,650원에 재편입이라 그랬죠. 고점 뚫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처가 됐다면 평균 단가 9,000원이 돼요. 9,000원. 그리고 만원 목표 주가 도달이 됐다면 10%, 11%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밀릴 때 1080원 대비 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했다면 그렇다면은 9,000원 평단에 9,900원, 9,800원이니까 대략 8%, 9% 사이 고수익.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재편입을 했어요. 재편입하고 손절하신 분도 있고 재편입 물량에 대해서 혹은 마지노선 9,200원 보고 이제 유지하고 계신 분 계시고 종가 부분이 9,420원으로 끝났는데 수급 범위나 이런 부분 다 확인하고 월요일날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초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러는데 그 명분이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슈.
그 이슈와 실적인데 과연 뭐 엔비디아가 원체 폭등이 나와서 변동성의 확장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흐름의 추세도 좀 놓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에 매도 물량이 나와 있는 거는 70원 정도, 0.7% 정도를 들어올리고 끝냈기 때문에 마감 동시효과에 역시나 이제 고점에서 밀린 거는 기관들의 매도가 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외국인들 쪽은 프로그램 수급이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부분에 이제 그 기관들 또 사모펀드까지 매도가 있었는데 공매도 대차 상환이 될지라도 일단은 수급을 가져간 쪽 외국인들 쪽이 월요일 날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뭐 공격적인 매도 나온다면 좀 부담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래가 오늘 거래에 최소 50% 이상 이게 70%까지 다 실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거래대금 4위니까 시가총액이 4위가 아닌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절반만 실려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2,300만 주인데 뭐 2,500만 주, 2천만 주는 좀 그렇고 2,500만 주. 그 정도만 실려도 거래대금 최상이 10위 전후에 놓여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7% 수준의 윗방향의 변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그 월요일장에 이스페타시스가 2,500만 주 최소 그렇게 해서 9시 10분까지 250만 주에서 400만 주 250만 주에서 500만 주 그 정도의 거래가 실리느냐 그리고 양봉이냐 거래가 많이 실리고 양봉일수록 시세는 뿜어져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살짝은 갭상승 주고 만약에 10,000원을 넘겨서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프로그램 매도다 그럼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렇지 않고 뭐 거래도 밋밋하고 흐지부지하다 그러면 일단 흐지부지하다는 건 이제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일단 보고 그러고 나서 저점 형성시키고 이탈되면 손절 그렇게 대처를 할 겁니다. 거래 주르면 안 돼요. 거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최소 2,500만 주에서 3,000만 주는 거래가 최소 실려야 됩니다. 3,500만 주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뭐 시간의 이후의 흐름에서 또 종목군들도 보시고 뭐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많은 종목이 나왔어요. 그 종목군들이 뭐 말씀드릴 때 많은 종목이라는 것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8종목에 5종목. 근데 우리는 LNF는 지금 비중이 있는 거고, 그죠? 얘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금양도 전량 차익 실현했고, 얘는 뭐 접근조차 안 했고, 오늘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정도 수준. 그리고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을 잘했죠. 수급이 떴기 때문에 들여다보면서 신규 편입 추가가 아니라 전량 차익 실현으로 잘 차익 실현했고 최고점 대비해서 뭐 쭉 미끄러지고 마감됐어요. 그래도 강보합입니다. 월요일에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흐름에서도 한번 다 봐봤어요. 근데 알체라, AD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전부 종목 검색에 노출된 이후에 플러스로 움직임이 잘 나왔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8%에 그리고 16%에 그리고 28%에 계속 나왔죠. 거기에 이제 하이드로 리튬은 9%, 7%뭐 이렇게 움직이고 밑으로 이제 뭐 4% 이렇게 나왔다가 종가 쪽에서는 10%인가요? 11%로 마감입니다. 11%.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지금 뭐 문제가 된 종목은 없어요. 셀바스 AI도 3%에서 14% 갔다가 3%에서 17% 갔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꼬리가 쫙 달린 거예요. 결론은 코난 테크놀로지와 이수페타시스, 특히 이수페타시스는 지속적으로 나와 있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브 방송에 9시 50분에 9,610원에 표출이 되고, 그리고 9시 50분 기준에요. 9시 50분 어디 있어? 9시 50분에. 이때는 1조 이상짜리는 아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종목이. 그 이수페타시스 한 종목 딱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뭐 아까 보여드린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몇 개가 좀 나왔던 거고, 그리고 10시 8분에도 이수페타시스 한 종목이 나옵니다. 중간에 간헐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 1조짜리 이렇게 좀 나오고, 이수페타시스의 코난, 얘는 얼마에 나왔어요? 맨 처음 8%, 그다음 16%.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지금 핸드폰 화면 캡처한 거예요. 윤정도 핸드폰 화면을. 이 수식은 윤정도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결론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수식을 다운 받아가지고 코난 같은 경우에 8%돼 있잖아요. 오늘 9시 25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하이드로 리튬은 뭐 9%인데 거기서부터 눌리고 다시 11%로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 받으시고 직접 대처를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직접 10시 23분에 불기둥 AVIP 10시까지의 기준에서의 설정 종목이었고 이건 9시 반까지의 기준에서 그죠?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장이 밀렸잖아요. 그래 대형주에서는 안 나와요. 매수 신호가.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수베타시스는 계속. 그리고 대형주 기준에서 10시까지의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시의 수식은 10시까지 100만 주 터지고 양봉 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0시 37분에는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더 실려 있겠죠. 모든 종목이. 근데 100만 주 거래량의 양봉 줘.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나오겠죠. 종목이 많이.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에서는 옥석 가리개에서 우리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익 실현하고 금양이나 에코프로 BM은 전일 차익 실현한 부분 좀 아쉽지만은 따라붙지 않고 거래가 더 수반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렇게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10시 56분인데 스몰캡입니다. 한시 거를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셀바스 AI 여기도 이제 이게 거의 정점에 달하고 꺾입니다.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지. 네? 어제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다음 코난 테크놀로지도 28% 형성되고 꺾여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얘는 진행형이죠. 여기서부터 1080원까지 갔으니까. 그다음 솔트룩스도 저기서 꺾였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쭉 올려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종목이 없어져요. 뭐 룬릿 정도 좀 나오고 안 나와요 이제. 셀바스도 없고 코난도 없고 왜? 고점 대비 주가 조정을 받으면 빼버립니다. 고점 대비 조정을 받으면 안 나오죠 VVIP는. 그러니까 VVIP는 안 나오는데 케빈 선생님께서 아유 종목 좀 주세요. 종목이 어딨어? 결론은 이제 맨 끝 부분에 보시면은요. 맨 끝 부분에 보시면 아무도가 또 안 나와. VV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매매의 신. 토요일 날 오시잖아 강연에. 강연에 오시면 또 여쭤보시고 헤네시아 선생님께서도 또 오시잖아요. 또 오시잖아요. 오시잖아요. 토요일 날 뵙고 여러분들이 문의하실 분들이 많아요. 또 옥돌정 선생님 오시고 나는 고점을 꼭 놓쳐요. 상관없어요. 서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죠. 생방송 강의 너무 좋아요. 아까 그 세 번째 재편입했다는 것도 올려주세요.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하셨겠지. 동아리 땅 드셨나요? 아니요. 이제 행사 끝나고 차분하게 먹으려고. 그건 절대 우리 직원분들 안 줄 거야. 제가 혼자 다 먹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 다운 연구원이 아니에요. 저도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절대 안 줄 거야. 나 혼자 먹을 거야. 농담이 아니라. 대신에 컵라면 사줄 거야. 회사에 컵라면 사놓을 거야. 그리고 아까 막 우리 직원분들 내가 막 악쓰고 막 그래가지고 마이크 끄고 나가고 그냥 또 욕 먹어서 배부를 때 뭘 줘야 돼요? 떡볶이 사줘야지. 보시면 안 나오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둘 다. 위에 보시면 스몰 S자 써 있잖아요. 스몰캡 1300 한시 V 1300 VVIP용 1조 이상짜리 한시 안 나와. 주라 종목 주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편입 설정 범위 또 차익 실현 범위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히트 종목은 결론적으로는 1조 이상짜리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없었어요. 단 한 종목도 없고 오히려 차익 실현만 했고 LNF는 이제 편입하고 편입 단가보단 눌렸어요. 살짝 눌렸고 뭐 1% 정도 눌렸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이수베타시스 실질적으로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이고 여기는 오늘 뭐 하루 종일 이수베타시스만 우리는 매매를 했죠. 그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수익 창출했고 재편입했고
재편입 단가 대비 조정받고 했지만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추가적으로 수반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헤네시아 선생님께서 생방송 교육 참 재밌고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불기둥방이나 VIP방이나 매직 그 시그널방, 매직 마스터방 이렇게 나눠서 계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해 드린 내용 하나도 못 들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전부 다 대처가 됐단 말이에요. 편입, 눌리고 돌려 또 편입,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이 정체 상태인데 들어올려? 뭐 기관이 샀든지 누군가 샀겠지만 이건 아닌데 해서 여기서 1차 차익 실현 나갑니다. 그 50% 두 번 나가자 했는데 절반을 뺏겼는데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고점을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넘기든 거래를 터트리고 넘겨야 된다. 그러면 따라붙는다. 거래를 터트리고 넘겼어. 그럼 라이브는 여기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못 들었다고 쳐도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10,000원을 잡아드렸죠. 목표 주가 상향해서 10,000원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10,000원이었으면 10,000원에 팔아야지. 왜? 수급이 100만 주까지 들어왔던 프로그램 수급이 50만 주까지 줄어버려요. 그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거래 싫고 음봉 그것도. 그래서 지금 확인해 봤더니 외국인은 100만 주를 사고 기관은 70만 주를 팔았어. 손바뀜이죠. 개인의 순매수만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손바뀜이에요. 그러고 나서 9,480원 요 차트 끊을 때가 그리고 9,200원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재편이. 결론적으로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 종목이 나왔는데 한 종목을 찍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수페타시스는 계속 9시 50분에 한 종목이고 그 다음부터도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이 끼어들긴 했지만 계속 이수페타시스는 남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수페타시스 한 종목 내지는 두 종목 많을 때 뭐 여러 종목이 나오기도 했지만 네 종목도 나오기도 했지만 계속이죠. 이 몇 시예요? 1시 23분. 20%딱 저기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저기서부터 크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 이후에 꺾이는 거는 오버슈팅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안 나오고 이수페타시스 여기는 얼마? 13%. 여기서부터 900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종목 검색기 부럽지 않아요? 저렇게 딱 두 종목만 나오면 둘 중에 하나 딱 사면 끝나는데 코난 테크놀로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못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루닛하고 이수페타시스 어느 거 들어갈 거야? 거래대금 최상위 이수페타시스가 우선순위가 있죠. 응? 여기도 이수페타시스. 응? 자, 그래서 이 종목 검색기는 꼭 받으셔야 된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아무도 안 드려요. 강연회에 오시는 유료 회원님들만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오시면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검색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걸 제가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래서 정회원님들도 안 드려요. 안 드리고 강연회 때만 고민을 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일반 강연회가 아니라 특급 호텔 강연회는 1년에 한 번.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 했고 예전에는 뭐 자주 할 때는 하얏트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뭐 하얏트 이 두 군데서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다가 이번에는 글쎄요 뭐 분기에 한 번? 에이. 분기에 한 번도 벅차요. 그 특급 호텔에서 강연회 하면은 지급 보증하고 뭐 하면은 거의 뭐 한 2천만 원씩 나가요. 한 번 강의할 때. 그럼 뭐 55만 원에 뭐 인원이 많이 오신다고 해도 대부분 적자예요. 대부분 적자. 그래서 뭐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도 이렇게 굉장히 좋고 지수는 밀려 있지만 2차 전지에서 초대박을 냈고 에코프로 BM 뭐 금양 뭐 그리고 IT에서 누가 뭐라 해도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뭐 1월 이후에 40% 올라왔는데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자동차나 그리고 눌려져 있는 방산, 신재생 에너지 쪽을 커버하고도 누적수익이 어마어마하죠. 종목 검색해서는 이거 절대 안 빠집니다.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위메이드입니다. 코스모화학입니다. HLB입니다. 이 날 이거 다 뜨죠. 요거에 대해서 이용철 연구원 저 자료 다 준비해야 돼. 오늘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 종목 10시 기준에 딱 한 종목 나와 있는 거. 아까 이수페타시스처럼. 위메이드 코스모왕 나올 때 딱 4종목 나옵니다. 4종목 나오는데 그중에 2종목은 16%씩 올라가고 저 2종목은 상한가 그리고 29.77. HLB 딱 나오죠. 얘도. 그럼 마찬가지로 금양 20% 올라간 날 언제? 22일 날. 또 에코프로 BM 2월 1일 또 2월 21일 7번씩 나와요. 그리고 에코프로 2월 7일 20% 올라간 날. 또 오늘 23일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한 7번 나갈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요 흐름을 종목 검색기 가져가서 배우시고 그리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는 법 배우시고 강연회에서는 종목 검색기 그 수식 어떤 종목을 어떤 조건에 넣길래 저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극대형주에서 다 나오는지 그 수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코난 같은 경우 8%에서 28%. 이수페타시스 뭐 아까 몇 프로죠? 8,610원이면 거기서부터 1,080원, 23%. 어떤 조건을 넣으면 그렇게 나올까? 1조 이상짜리 상한가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걸 어떻게 딱 그 시간에 한 종목만 딱 튀어나와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그거 조건식을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강연에 참여하신 분들은 198만 원짜리 교육자료 25시간짜리를 드립니다. 이걸 아셔야만 어떻게 돼요? 이걸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활용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정회원님들 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고 그다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당일날은 참석 못합니다. 자리가 없어요. 50석인데 지금 뭐 얼추 다 인원이 차셨기 때문에 회원분들 기준에서 42분, 43분인가요? 그리고 외부 이제 뭐 방송국, 증권사 이런 데서 이제 오시는 분들, 방송국, 증권사 오시는 분들 전부 하면 자리는 남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연락 취하셔서 강연에 오시고 종목 검색기 가져가시고 사용 방법 가져가시고 교육 자료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간 연장 받아가시고 아시겠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